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161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기소개 안 했구나. 자기소개 어때요? 하겠습니다. 저는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저는 린입니다. 네, 민입니다. 네, 사카린입니다. 다 아시겠죠? 다 아시겠죠? 네, 압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음모론 계속해서 이어나갈 텐데요. 팟빵 리뷰를 먼저 좀 읽겠습니다. 히토미를 켜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철우 씨는 참 미소가 아름다웠던 연예인 같아요. 전철우의 왕만두인가 하는 걸 어릴 적에 마트에서 사 먹어봤는데 그 당시 기준으로 준수한 퀄리티의 놀란 추억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기행하는 프로그램은 이제 좀 사라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치 그래 우릴 칭찬해줘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냥 저가 삐딱하게 보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라고. 근데 뭔가 최근에 하는 한국은 처음이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한국은 처음이지. 그거는 좀 우리를 칭찬해줘라기보다는 그러니까는 좀 새로운 데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멤버들이 핀란드 특히. 그리고 와가지고 게임방을 가.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지라고 생각 못했던 데를 굉장히 흥미롭게 여기는 가니까 거에서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 전에는 별로 그런 게 없었는데 독일 친구들이 정말 계획을 잘 짜와서 DMZ를 가고 막 이랬을 때부터 그 후부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루틴이 있어야 한국 시청자가 좋아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일본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관광으로 오셔가지고 보통 가는데 거기서 거기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막 내가 생각지도 못한 데를 막 혼자서 가고 항구도 못하는데 네, 막 그런 거 보면은 한국인이라서 좀 뿌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신기하죠. 네, 가이드북에 있는 그냥 진짜 천편일률적인 그런 거 아니고 그래. 자기가 찾아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되게 깜짝 놀란 게 그 종로 쪽에서 호텔 1층에 카페를 갈 때가 많았거든요. 갔는데 1층마다 그 한국 정보, 여행 정보 팸플릿이 막 쌓여 있잖아요. 가장 많은 숫자 중에 하나가 DMZ 투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분단 국가고 거기를 북한을 보고 그 자연을 보는 게 그 사람들한테 되게 특별한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저 어렸을 때 가보고 그리고 좀 제가 어렸을 때는 사실은 요태우 김영삼 정부 때여가지고 좀 땅굴이 막 발견되던 아직도 땅굴이 발견되던 시절이어가지고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땅굴 견학 가고 막 그랬거든요. 맞아. 제2 땅굴, 제3 땅굴 이런 거. 그래서 저희도 약간 거기를 가면은 되게 공기가 맑다라는, 서울 사람이니까 공기가 되게 맑다라는 생각이랑 되게 자연이 되게 정글처럼 보존이 아니라 이건 방치돼 있다라는 생각이랑. 그쵸. 그래서 요즘에 DMZ 평화 어쩌고 다큐멘터리 영화제 이런 것도 그쪽에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국토대장 정하면 해남에서 판문점까지. 네. 그러니까 만약에 통일이 되면 국토대장정은 2배로 어려지는 거죠. 그렇죠. 바카스. 4배인가? 야, 동아제약이잖아. 네. 바카스가 지원해주면. 애들은 죽는 거죠, 그냥. 그래. 계속 이분께서 근데 문득 궁금해진 건데 자매방송은 혁명적 팟캐스트 같은 표어가 있는데 20소선은 왜 없나요?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라고. 있어요. 있는데. 본격 90년대 언저리 추억팔이 팟캐스트. 네.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러지? 우리가 요즘에 잘 안 하죠. 외치지 않아서. 외치지 않아서. 만나면 좋은 친구 MBC 이런 것처럼. 기쁨 주고 사랑받는 똥똥똥똥 이런 거. 알겠습니다. 귓가에 맴도는 님께서 추억의 외국인들 들으면 너무나도 익숙한 외국인들 보며 공감 갔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있어요. 1번 통일되면은 탈북 연예인이나 셀럽들은 이제 더 이상 탈북 타이틀이 없어질 것 같다. 2번 지금 현재 활동하는 비정상회담이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나오는 외국인들과 트와이스의 사나, 모모, 미나, 쯔위 그리고 켄타와 라이관린 등등도 20년 후에 추억의 외국인이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들었어요. 한국을 뜨면은 추억의 외국인이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면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추억의 외국인의 서클의 멤버들. 그 최초의 다국적 그렇죠. 걸그룹. 이슬에 닿은 그대 느낌. 근데 제 생각에는 요즘엔 너무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맞아. 우리한테 기억되려면은
굉장히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한국인스러워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유리처럼.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 지금은 사실 기억이 잊혀졌지만은 최근에 그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NS카야가 그런 경우가 있냐면 그러네요. 추억의 외국인이네요. 진짜 가장 최근에 추억의 외국인 하면서 NS카야가 아닐까. 최고의 외국인 무리. 무리를 일으키는 무리 외국인. 아, 새로운 영역을 도착했네. 무리 외국인. 아니 전에 있었지 마르코라고. 마르코. 맞네요. 의외로 좀 되네요. 예. 네, 몇 명 있네요. 그거 전 그 생각도 했어요. 외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외국인인 그런 카테고리도 있죠. 맞아요. 예를 들면은 추성훈이라든지. 네. 심지어는 마동석도 사실 외국인이죠. 네. 그런 식으로 치기면 교포 되게 많죠. 진짜. 아니 뭐 추성훈 같은 경우는 교포가 아니고 그냥 외국인이죠. 그렇죠. 일본 그쵸. 사람이죠. 네. 헨리 외국인이죠. 아, 슈즈에? 네. 그렇죠. 저도 뭐 교포일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100% 외국인이더라고요. 100% 외국인. 엠버도 그렇고. 엠버. 네. 네, 둘 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하시던데. 진짜. 네. 영어로. 타코집에서 알바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딴 얘기인데 그 삼성동 지난번에 지나는데 SM에서 엄청 큰 스크린 만든 거 혹시 아세요? 삼성동에 SM 그 공연장 있잖아요. 거기에 그래요. 몰라요? 아, 코엑스 있는 데께 거기. 네. 네. 겁나 큰 정사각형의 스크린을 만들었어요. 도대체 뭘 어떻게 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동방신기가 춤추고 있던데. 아, 네. 그 SM 그 돌아가면서 계속 라이브 하나 보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지. 돈 많은 곳이니까. 여튼 알겠습니다. 히토미를 켜자님께서 우리 동네도 외국인이 꽤 보이게 되었습니다. 공사하러 온 중국인 인부도 그렇고 뭔 일 하는지도 모를 러시안도 그렇고 참 우리나라 말을 안 배우는 게 깝깝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수근수근 대는데 9시 뉴스에 나온 망치로 편의점 점주의 뒤통수를 까고 터리범이 된 중국인, GTA나 할리우드 그리고 인터넷에서 왜곡된 러시아인들의 이미지가 밀려오는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은 웃자고 한 소리긴 하지만 말이 안 통한다는 거에서 오는 원초적인 공포감은 진짜 있더라고요. 라고. 저는 근데 되게 슬펐던 생각이 나는 게 동네에 공장도 많고 변두리에 살았으니까 불법 체류자니까 월급을 안 주신 거예요. 어떡해. 근데 이분이 중국은 근데 먹고 살 수는 있는데 메이크머니를 할 수 없었던 시절인 거예요. 공산주의니까. 농사는 짓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가 대학에 가버린 거예요. 근데 북경에 대학 등록금을 벌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한국에 와서 험한 일을 하시는데 월급이 밀리는데 너 불법 체류자 주제에 신고해버린다고. 그 아저씨가 이제 삐끗하셔가지고 공장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여러모로 슬픈 일이죠. 네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뭐 불법 체류 어차피 근데 불법이건 어쨌든 간에 싼 값에 노동력을 썼으면 돈을 줘야지. 그렇죠. 진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슬프다. 되게 슬픈 얘기죠. 어떻게 말이 안 통하셔서 무섭다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한국이 녹록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서로 무섭다. 응, 서로. 네. 등쳐먹는 한국 사장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씁쓸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게 너무 거대한 주제라서 주로 음모론. 미뤘는데 왜냐면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막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얘기가. 네네.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끼면은 분량이 애매해질 것 같아서 아예 입으로 뺐어요. 네. 이거에 관련돼서 아는 대로 민 씨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뭐 이거는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쉰떡밥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90년대 얘기하니까 네. 쉰 거 얘기하는 그치. 거야. 맨날 신거 얘기하잖아.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 추억보다는 나는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 음모론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그 일루미나티가 그거 아니에요? 그 친구? 이거 손가락? 그거랑 눈 그거 있고 그거랑 뭐 이게 뭐 지폐 안에도 뭐 그런 그렇죠. 요소가 뭐 있다. 1달러인가 100달러인가 안에. 그리고 지금도 뭐 걸그룹 뮤직비디오에서 찾을 수 있는 일루미나티의 상징. 악마 숭배 상징, 악마 숭배 상징 상징. 막 이런 게 예, 계속 그런 나오죠. 그 프리메이슨끼리의 독특한 인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는. 네네네. 오 마이 갓. 하일 히드란가? 네, 헤일 하이드란가? 네, 그런 거. 하일 하이드라. 네, 네, 그런 거. 그래서
근데 결국은 그 소수의 멤버가 지구를 통치하겠다. 네, 뭐 그런 거죠.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 단일 정부 세계화 막 이런. 그리고 그 언어가 하나가 되고 뭐 그렇죠. 그런 내용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초등학생을 보냈기 때문에 세계화. 아니 지구촌. 아 지구촌. 지구촌 개념. 그리고 그래서 나는 그 세계화가 아니라 지구촌 개념인 줄 알았어요 이거에. 약간 그때는 세계화 대신에 국제화 시대. 그렇지. 국제화 시대. 그래서 정말 이런 게 뭐 실제하나? 그리고 되게 그때 막 그런 뭔가 공포특급 읽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런 걸 재밌게 봤었거든요. 그 역대 미국 대통령은 프리메이슨이 만들어주고 있다. 아, 최순실 같은 존재네요. 그렇지. 비선실세. 네. B가 아닌 것 같은데 한 F선 정도 이거. 프리메이슨 하면 되게 멋있는데 어감이 최순실 하면 되게 촌스럽잖아. 이름은 순실이가 뭐야? 순실최. 그래서 자기도 바꿨잖아 서원이로. 네. 서원이가 낫지. 서원이가 낫대. 나으면 어쩔 건데. 자기도 얼마나 나으면 어쩔 건데. 그래서 보니까는 그 미국 초기의 대통령들이나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 로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여러 썰이 있는데 중세의 자유석공 조합? 이렇게 어떤 특정한 기술을 가진 길드에서 시작돼서 이러쿵저러쿵해서 현대까지 왔다. 라는 맞아. 저 막 이제 거기 그런 책에 음모론 책에서 읽은 게 막 이제 새록새록 떠올라요. 장미십자회. 그렇죠. 그다음에 이 모든 걸 다 다빈치 코드에서 읽은 기억이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나왔던 내셔널 트레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까지 나온 영화인데. 네, 거기서 보면은 프리메이슨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 다빈치 코드가 엄청난 히트를 했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것도 세기 말인가? 거의? 그죠? 아니요, 2000년대 초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때 저 아는 분이 그 무렵에 결혼을 해서 파리로 신혼여행 가셨는데 거기서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가 왜 거짓말인지 저의 투어를 들으신다면 아실 수 있습니다. 로 마케팅을 했대요. 솔깃한 내용이네요. 그래서 루브르에서 내려다보면 책에서는 보인다고 하지만 보세요.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걸로 돈을 번 사람도 있었다고 금모론으로. 어차피 소설이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걸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엄청 많나 봐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은 지금도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비 얼마야? 연회비냐? 일단은 근데 여자가 가입이 안 돼요. 아. 예, 이게 결국 사교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로타리 있어요. 클럽 같은 거야? 네, 맞아. 로타리 같은 거예요. 근데 다빈치 코드를 믿는다는 거는 그 영화 그 페이스북의 창립자의 영화였던 소셜 네트워크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실화라고 믿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믿는 다 사람들이 개뻥이거든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네. 그런 겁니다. 개뻥인데 뭐. 개뻥. 네, 다 개뻥인데 뭐. 이게 제가 이거를 찾아봤는데 21이랑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안무와 뭐 이런 그죠. 공지 프리메이슨을 지지한다. 그 안무가를 잡아 족칩시다. 그래서 그거였죠. 옛날에 70년대 음모론인데 김추자 선생이 춤을 출 때 그게 너무 자기 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걸 보고 이게 북한과 교신하는 춤이라서 신호를. 그렇지. 그런 맞아, 얘기가 그런 얘기 있었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저런 몸짓을 하는 건 북한에 신호를 보내는 행위밖에 없다. 저게 다 이렇게 몸이 몰쓰기요. 가요 프로그램 나올 때마다 교신을 해. 아주 그냥.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돌이 하는 것처럼 오른손을 들면 이따 만나. 사랑해란 뜻인 거다. 뭐 이런 것처럼 북한의 그런 춤으로 신호를. 아니 그러고 보면은 그 나르샤 솔로곡인 삐리빠빠의 안무도 좀 수상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수상하네. 그리고 그때는 웃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수상하네요. 그리고 특히 의심을 많이 받는 데가 SM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이 그 회장님께서 포도밭을 사셔가지고 포도밭 그렇지. 영주 자기를 받으셨대요. 네. 근데 그 모습이 프리메이스 회원복과 같아서 와전되면서 이수만도 프리메이슨이다 막 이렇게 되면서. 그리고 2인조가 된 이후에 동방신기도 약간 안무가 좀 수상하네. 수상해. 다 수상해 이제. 다 수상해. 나르샤와 이방신기 수상합니다. 진짜.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의심을 받는 것 중에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수만 선생이 뭐 SM 국가선포 이런 걸 하세요. 아, 네네. 그래서 처음에 온라인에서 하고 나중에는 막 잠실 경기장을 빌려서 뭔가 이렇게 국경 없는 사회를 만들고 SM. 아시죠 언니는? 알아요. 옛날에 SM 타운이었는데. 네, 이제는 거의 이 네이션. 왜냐면은 해외 팬들도 많고 그러니까 거의 그 마을로는 터지는 거야. 수용 능력이 딸리는구나. 약간 초월된 국가 형태를 꿈꾸는 게 프리메이슨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맞죠? 우리는 그릇이 안 되죠.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 옛날에 그 SM 소속 그 CD를 사고 막 그러면은 거기 주민증 같은 걸 줬었어요. 그 SM 그 온라인 마을의 주민이 되는. 근데 그게 규모가 점점 커져서 일종의 커지는구나. 국가선언 뭐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둘리는 부천에 머물고 있는데. 상관없지만 죄송합니다. 네. 공룡은 고성이죠. 그렇죠. 부천이 아니라. 뭔가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끼어들지 못하겠는 거 왜죠? 둘이 저렇게 민씨 저렇게 둘이 즐거운데 왜 우리는 못 끼어드는 걸까요? 저 그냥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민씨도 할 말 많잖아요. 뭐요?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얘기 그렇고 하고 싶어요. 이 프리메이슨이나 뭐 일루미나티 이거를 네이버 블로그에 맞아.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검색하면 검색을 진짜 해보면 많이 나. 검색하면은 최신 가요 뭐 뮤직비디오에서 나온 일루미나티의 상징 이러면서 이제 뭐 몇 해석을 해주셨어. 유튜브 영상을 캡처하셔가지고 뭐 2분 38초 경을 보면 뭐 손동작을 유심히 보라 이러면 이제 그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빨간 색깔로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쳐가지고 이것은 물 일루미나티의 핵심적인 뭐 이러면서 그리고 갑자기 고대 사진 같은 걸 이렇게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똑같지 않는가.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그거 들어가면은 이게 특정 종교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깨어라 파수대풍의 그 약간 촌스러운 일러스트 있잖아요. 분명히 포스팅 날짜는 2018년인데 왠지 80년대에 만들어졌을 것 같은 디자인으로 블로그가 구성돼 있어요. 뭐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엄청 진짜 그런 관점으로 이거를 봐서 엄청 노력한 흔적이 역력해요. 그래서 되게 노력이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초단위로 봤을 거 아니야. 초단위로.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고 있으면은 어떤 한 사람이 이거 하나에 이제 꽂혀가지고 노력했을 그죠, 때 그 컨텐츠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덕후가 뭐 무슨 뭐 애니메이션 막 해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루미나티의 최상부는 아까 얘기한 랩틸리언. 네, 랩틸리언. 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음모론도 있으세요. 이렇게 대통령이 막 연설을 하는데 눈이 파충류처럼 빛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연예인 중에 몇 명이 눈빛이 파충류다. 막 이런 거 있어. 그런 식으로. 맨인 블랙이야, 이거. 본 거 같아. 이거 프레임 단위로 해서 돌리다가 그 눈 동자가 새로 그 파충류의 눈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딱 사진 찍어가지고. 본 거 같아. 막 GIF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리고 특히 몇 명 연예인도 그러하다. 네. 막 본 거 같아요. 어디선가 본 것 같지요? 선생님, 본 거 같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RH-도 인간한테 없는 건데 랩틸리언이 교배에서 중간에 생겨난 거다. 막 별별로 이런 주장들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떻게 나 점점 막 믿음이 가. 사실 저는 그 화폐가 제일 재밌어요, 화폐. 그래서 나도 그거 지폐, 봤어. 지폐에 숨겨진 비밀. 그러면 호루스의 눈이 나타난다고. 호루스의 눈. 완전히 정말 한 20년 만에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 괴담편에서 그 김민지 괴담 약간 뭐 이런 김민지, 거랑 비슷한 네네, 거. 500원짜리. 그래가지고 한국은 그래봐야 꼬마 여자아이인데 미국은 역시 스케일이 달라. 스케일은 천조국이야. 땅이 커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쌀국은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되게 충격적인 거는 MK 프로젝트라고 마인드 컨트롤. 이거 근데 실제로 있었던. 근데 음모론과 실제 사이 어딘가에 있는 얘기라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을 세뇌시켜서 스파이로 이용을 한다라는 거를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 뭐 비슷한 걸 FBI에서 실험을 했었다라는 게 한번 나왔었죠. 그 정부기관이 그 안 좋은 일을 한 게 왕왕 있잖아요. 네네. 아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세계사를 뒤흔든 100대 음모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겁나 두꺼운 책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읽은 것 같네요.
MP 100가지 음모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0%는 원인이 FBI야. 혹은 CIA. 그럼의 두 네. 조직. 네. 그쵸.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모론은 이제 오늘 뭐 저번 편이나 얘기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그런 건데 공간이동 기술. 나 그거 좋아해. 예. 공간이동 기술이 실제로 제작이 되었다. 뭐 약간 이런 내용인데. 나 알아 그거. 그게 이제 니콜라 테슬라가 네네. 했다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기억하세요?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 옛날에. 맞네. 맞아요.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좋아해요. 그게 원리가 그거잖아요. 그 사람을 분자 단위로 쪼개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그 배 합성돼 네, 맞아. 합성되어 버렸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네. 근데 그런 가설로 만들어진 영화 중에 플라이라고 아주 그렇죠. 명작이 있죠. 파리. 파리. 그리고 이거는 조금 말하기 민감해서 안 할까 했는데 9.11 테러에 대한 음모론도 그것도 엄청 있었죠. 네. 뭐 그게 연기의 모양이 뭐 그리고 악마의 예. 형상이다. 이러면서. 그리고 지폐를 접어서 딱 보면은 그 쌍둥이 빌딩에 연기가 불타고 있다. 있는 뭐 약간 그게 그런 이미 모양이 예견되어 보여진다. 있었다. 그리고 이게 미국 정부가 그쪽을 공공의 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런 것들도 뭐 있죠. 네. 그런 식의 이야기. 그 건물 지하에 있던 그 수많은 금괴는 어디에 갔냐. 등의 그런 얘기들이 있죠. 9.11 테러는 아직 저는 음모론 쪽을 좀 믿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그렇게 거대한 건물이 그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 안 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날에 아니 뭐 비행기가 박으면 위에부터 넘어져야 되는데 왜 아래부터 주저앉지? 막 이런 식의. 이건 또 물리학과 건축가들이 그렇죠. 얘기하면 다르겠지만 네, 뭐. 얕은 상식과 얇은 귀를 가진 저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그 음모론 그거 봤거든요. 9.11 음모론. 근데 나는 이제 다른 거는 솔직히 너무 옛날부터 이어져 온 거고 너무 고대사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그날 아침에 때려 박는 걸 봤단 말이에요. 저도 새벽에 봤어요. 한쪽이 불타고 있고 한쪽이 이미 근데 그래서 와 난리 났다. 그리고 그때 아버지가 현직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아직 학생이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가족이 우리 집은 다 모두가 다 아침에 빠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늘 아침에는 그 TV가 켜져 있고 근데 무슨 뉴스 속보 같은 걸 하고 집에 CNN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우리 집 CNN 봐? 이랬더니 아니 그냥 TV인데 한국 TV인데 CNN을 끌어와서 지금 하는 거래요. 난리가 났대 미국에.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집은 밥을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왜 식탁에 앉아있고 고개만 돌려있는 상태에서 보고 있는데 때려 박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너무 그거를 본 사람 입장으로서는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야 읽다 보면은 왠지 너무 비현실적인 그런 그렇죠. 느낌? 너무 비현실적이죠. 네. 그리고 제가 그걸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냥 고모네 집에서 잤는데 제가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잠자리랑 화장실을 가려요. 그래서 TMI네요. TMI인데 너무 인포메이션 많네요. 그래서 못 잤어요. 못 자서 테레비 케이블에 뭐 재밌는 거 할까 하고 새벽에 재밌는 재방송 많이 하니까 6시, 7시로. 그래서 틀었는데 그때가 새벽 3시인가 4시였는데 전 채널에서 이것만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그때 다음에 학교에 갔는데 다 선생님도 그 얘기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주식하는 사람들 울어. 주식이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떨어지면 한국 증시도 떨어지니까 네네. 막 아저씨들 막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미쳐가고 있고 하는데 그때 사야 되는데.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무튼 그거를 봤던 기억이 너무 왜냐면은 생생한 거예요. 새벽에 이렇게 해 뜨기 전에 그 TV를 봤던 게 생생한데 그러면서 오사마 빈라덴을 찾으면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 그는 누구의 몇 번째 아들이고 어디에 있고 진짜 가족 나는 관계까지. 나도 나 오사마 빈라덴의 이름을 그리고 우리나라 지폐를 이렇게 잘 적으면은 오사마 빈라덴의 터번이 되고 막 이런 거. 지랄한다 진짜. 그리고 당시 인터넷에 그 합성이 필수 요소 같은 거였어요. 네.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은
그때도 제가 좀 그랬어. 저거는 미국이 그들을 착취하려고 저 사람한테 이렇게 찍은 거다. 그리고 사담 후세인 이런 거 막 나왔을 때도 음모론이 뭐였냐면 진짜 사담 후세인은 죽지 않았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존 레논은 그렇죠. 죽지 않았다. 네, 엘비스 프레슬리가 달에서 살고 있다. 살아있다. 달에서 살고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러는데 사람의 눈, 코, 입은 어느 정도 모양이 비슷하게 수술을 해줄 수 있대요. 근데 귀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권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귀를 보여준 그건데 그 죽은 사담 후세인과 그 전에 봤을 때 그 사람의 귀가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오사마 빈라덴도 죽지 않았을 거다. 그냥 희생양 하나를 만들었을 거다. 중동 남자 수염 기르고 터번 쓰면서 비슷한데 네네.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아냐. 그리고 그렇게 중요했으면 끝끝내 살려놓고 취조를 했어야지 그렇게 쉽게 죽일 리가 없다라는 게 그 당시 음모론의 근거들이었죠. 얼굴 형태 나왔으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직업상 신분증을 보고 이제 본인 확인을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성형술이 되게 발달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2000년대 이미지 사진 같은. 아니야. 2000년에 발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2000년이 자기가 20살이었어. 어머나. 근데 지금 이제 2018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38살이잖아요. 그러니까 18년간 안 바꿔요. 신분증을. 어머, 그 사람 지갑도 안 잊어버렸나 보다. 안 잊어버릴 수 있잖아. 난 10번도 잊어버릴 시기에. 그러면은 진짜 이게 본인 확인 너무 안 되는 거야. 그지. 그거 어떻게 선배들이 조언하기로는 이 눈 위에, 그러니까 눈썹, 이마와 눈썹 이쪽과 그 다음에 얼굴의 형. 그치. 이거를 보라는 거야. 어차피 입이랑 입은 뭐 잘 못하지만 코랑 눈은 수술하기 마련이니까 수술하기 마련이래. 그리고 어차피 살아가면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눈썹, 눈썹 뼈의 형태. 여성들은 눈썹 다 밀고 그러니까 문신하고 이거 골격, 그러니까는 형을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썹 뼈가 튀어나온 정도나 이런 거를 보라는 거지. 보는 거지. 근데 이제 더 미치겠는 건 뭐냐면 2000년이나 2001년에 발급된 신분증은 그때 무슨 신분증 프린트하는 프린터기가 이상했는지 잉크가 이상했는지 희미해지죠. 번져요 이게. 네. 제 것도 그래요. 네. 얼굴 안 보여요. 그래서. 네. 근데 그러니까 잉크젯에 물 뿌려놓은 것처럼 돼 있어. 근데 이제 뭐 한 2010년 이후에 발급된 거는 다 뭘 위에다 또 씌워놔가지고 이제 번짐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버려 진짜. 그렇죠. 본인 확인할 때마다 미쳐버리겠어.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고치셔가지고 죄송하지만 힘들어. 지난주에 민 씨가 그랬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그렇죠.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짓인가. 맞아요. 네. 요즘에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돌고 돌죠. 네. 특히 제가 은행에 한번 갔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뭐냐면 핸드폰으로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두고 왔어요. 아이고. 신분증도 있고 나도 있는데 왜 나인지 몰라요. 근데 본인 인증 번호를 입력하셔야 되는데 핸드폰이 없으면 제가 저인 걸 모르시나요? 본인이 은행에 갔는데 본인 인증을 하래요? 뭐 어플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뭔가 사정이 있겠죠. 비슷한 경우로 제 그 모든 홈페이지의 아이디 비번을 구글 드라이브로 관리하는데 구글 비번 까먹으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냥. 그 저희 엄마가 수첩에다가 저희 엄마는 오프라인으로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 수첩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저희 집은 비밀번호 박스가 있어요. 비밀번호 박스가. 내가 보기엔 구글 비번은 이렇게 허벅지 이런 데다가 문신을 해야 될 것 같아. 메멘토처럼. 근데 3개월에 한 번씩 바꾸래잖아. 그 메멘토 되는 거지 메멘토. 온몸에다가 문신 걸로 막는 거야. 그러면 샵 한 번 했다가 느낌표 한 번 했다가 샵 한 번 했다가 느낌표 한 번 했다가 이래. 길어지는 거야 문신이. 근데 이거에 대한 음모론도 있어요. 왜 이제 생체 칩을 박을 것이다. 베리칩. 네네. 여기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찍어서 모든 것을 이제 이걸로 결제도 하고 RFID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식이다. 그래서 666 새겨져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표식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그거 하니까 제가 음모론이 떠올라요. 그 뭐지? 휴거론. 그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92년도에 이제 끝난다 세상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옛날부터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을 해놨는데 근데 태양계 행성이 일직선으로 앙고르모아의 머시기 막 이런 거 있었죠. 십자가로 앙골모아의 누우면서, 어쩌고 막. 마문명의 달력이고. 네. 그리고 너희들 그 뒷머리인가 목덜미인가 그게 이제 바코드 같은 게 나타날 건데 거기에 666이라고 되어 있으면 너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옥행이니까 그냥 일상을 포기해라. 그리고 되게 유명한 불가리아 예언가 할머니가 계세요. 언니 아시죠? 포탄에 맞아서 눈을 실명하게 되셨는데 대신에 시만을 뜨셨대요. 그래서 여러 예언을 하셔 잘 하는데 뭐 언제 뭐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고 누구는 임기를 채우지 못할 거고 이유가 생길 거고 막 이런 거를 예언을 하셨는데 얼추 맞고 있는데 그분이 3,000년 전도 예언을 하셨어요. 언제야? 세계 3차 대전. 2000년대에 생긴대. 근데 2000년대 너무 많아. 2010년일지 20년일지 알 수가 없네. 할 수 없어. 그리고 3000년대가 되면 지구가 망할 거라고. 나 죽은 다음이니까 상관이 없고. 망하든 말든. 참 막말하셨다, 그냥. 이런 음모론이 있고요. 제가 구해온 것 중에 하나가 노론 음모론이 있어요. 노론 음모론 아시죠? 언니 그 조선시대 붕당 정치에 네네네. 노론소론 할 때 그 노론이네요. 네. 근데 그 노론 벤저스가 노론 벤저스가 있죠. 노론 메이슨이라고 약간 조롱당하고 미치겠다. 경성 벤저스 같네요. 아유,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봅시다.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왜 언니도 아시겠지만 영경조 시대에 정조가 왜 독살 위험을 받고 그치. 그래서 근육 키운 현빈 된 거 아니야? 맞아. 네. 살아남기 위해 등 근육을 보여주고 활 겁나 잘 쏘고. 사도 사자를 죽이게끔 한 것은 세자를. 노론이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을 세워왔고 현대에도 그게 이어지고 있다. 근데 그 노론을 보면은 이이나 그 양반의 영원한 제국인가 거기도 노론이 나와요. 노론. 그리고 언니도 알잖아. 성스에도 노론이 악역으로 맞아. 나와. 송군가 스캔들. 스캔들. 그런 식으로 약간 붕당 정치 있잖아요. 완전 야, 하여튼 나쁜 놈들은 너희야 하면 노론 시파 벽파 뭐 개 많잖아 그거. 그거 파가 나눠져요. 거기. 그거 절대 욕한 게 아니에요. 시파 벽파 이렇게 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노론 음모론이 많은데 그렇게 돼서 뭐 경상도 출신의 대통령이 많고 그러면서 그쪽이 세운 거라고. 그쪽이 세운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도 프리메이슨처럼 최상부는 노론이 지배하고 있다. 라는 게 노론 메이슨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뭐 4대강이나 이런 것도 풍수지리를 바꿔서 이쪽은 이롭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다라는 거죠. 의도였다. 네. 하지만 노론이 흥하게. 근데 제일 피해를 본 건 낙동강이야. 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결과론적으로. 의미 없다 이거예요. 갑자기 그거 얘기하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그 일제강점기 때 말뚝 받고. 네. 음모론 좋아. 네. 말뚝 겁나 그거 맞고. 기억나네요. 네. 그게 그 진에게 조선 총독부 건물을 조선에 우리의 흐르는 그 전기를 막고 기운을 전기를 막기 위해서 끊어서 뭐 했다라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아까 그 피라미드 파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구한 사람들이 수맥도 연구했대. 이거 들고 다니면서 엘로드. 수맥 믿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수맥 안 믿어요. 아무튼 그냥 사실 아무도 안 믿는 걸로. 네. 안 믿어요. 근데 저는 저는 근데 풍수지리는 약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는다라기보다 그 풍수지리의 아다리에 맞게 잘 지어진 곳은 좀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보기 좋아요. 정확하게 보기 좋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보기 좋다라는 게 어떤 조화를 느낌인지 이룬다?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아무튼 노론, 음모론은 이렇게 창작물에서 많이 응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유구한 전통을 가진 그 경상도 양반들과 그 사람들이 정치인에 나갔을 때 본인의 과거 역사를 미화시킨다거나 이러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되고 있죠. 그거 있잖아. 그리고 조선시대 사화가 너무 많아. 그래서 파란만장하니까 원체 그쪽으로 다. 죽고 죽이고 하고 그냥 뭐 영모라고 뒤집어 씌우면 다 그냥
명분이 되고 하니까. 그쵸. 근데 제가 검색하다가 노론 메이슨이라는 단어를 봤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노론 메이슨. 노론 메이슨 경성 레인저스. 한국판이란 거죠. 네. 한국 패치. 한국 패치. 지사가 아닐까? 그럼 이제 그 걸그룹 뮤직비디오에서 노론 메이슨의 흔적을 찾아야겠네. 이것을 봐라. 봐라. 그녀의 춤 사이를 봐라. 그냥 그리고 하여튼 음모론의 시작이 너무 다들 재밌어요. 만약.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게 너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그렇죠. 객관적으로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죠. 결국엔 이제 음모론이 이제 계속 뭔가 사회에 막 퍼지고 막 이런 것들이 물론 재미 요소도 있지만 뭔가 꺼림칙한 내가 생각하는 원인이 아닐 것 같은 게 자꾸 맞다고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가가 정보를 나한테 100% 공개를 안 해주고 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뭔가 그러한 그 근데 상황에서 그 논리적으로 구멍이 있는 부분을 메꾸려는 그렇죠. 상상력이 발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막 50년 뒤, 70년 뒤에 그 진짜 그 음모론이 맞을 때가 있으니까. 실제로 뭐 맞는 케이스들이 그게 있었으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타블렛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카더라였잖아요. 설마 그런 일이 아이고 무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수첩을 가지고 다닌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본인의 의사결정을 안 하시고 누가 알려주는 걸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상상도 못했더니 실제로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걸 보면은 그 68년도에 제작된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 우주인이 브렉퍼스트를 먹으면서 아이패드랑 똑같이 생긴 걸로 뉴스를 봐요. 네. 그런 그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는 저 뭐야? 말이 돼?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까 음모론 얘기하다가 말한데 마야 문명 이런 데 보면은 석판에다가 그 사람을 새겨놨는데 그 새겨진 모양이 마치 우주선을 운전하는 사람처럼 생긴 거예요. 이것도 좀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 초고대 문명의 훌륭한 그런 건축물들은 외계인이 하고 간 것이다. 그리고 옛날 사람들이 그 돌로 이렇게 머리를 눌러서 편두라고 해서 머리를 길게 빼는 게 네네. 그게 훌륭한 문명을 가진 외계인의 얼굴형을 따라하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편두가 발견돼요. 아까 언니 말씀했는데 이집트의 여왕과 뭐 왕을 보면 머리가 위로 길잖아요. 신생아때 돌로 눌러서 그렇게 만들거든요. 콘헤드 같은 느낌. 그거가 외계인의 두상이다라는. 외계인 두상. 한 가지 두상밖에 없나? 그래서 그게 발전한 게 라엘리안 무브먼트잖아요. 신흥 종교. 아시죠? 그 종교. 네. 그 프랑스의 SF 작가가 호숫가에서 외계인을 만나고 알게 되었는데 모든 문명은 외계인이 만든 거고 우리는 지적 설계물이다. 그리고 야훼는 외계인의 이름이다. 그래서 왜 그 광배라 그러죠? 왜 그 가톨릭 그림이나 불교 그림이나 이렇게 빛이 나고 막 반짝반짝 거리는 게 그게 다 우주선에서 나오는 빛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광배, 그러니까 성인 뒤에 있는 네네네. 빛들 있잖아요. 그 후광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를 말하는 건. 그게 뭐 천사들이 내려오는 모습 같은 게 마치 우주선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종교도 다 외계인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계세요. 근데 그 종교는 여러 문제가 있죠. 그 종교. 그 종교. 그 종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네요. 네. 왜냐면 그 종교가 약간 자유로운 성생활, 동성애 오케이 뭐 이런 그런 종교고 그리고 사이언톨로지라고 네네. 나왔대요. 네. 등판했네요. 네. 그 쇼파에서 찌개한 그 종교. 네. 톰 크루즈가 네. 톰 크루즈의 주어가 빠졌네요. 톰 크루즈의 난독증을 고쳐주었다는 기적을 행하는 그 종교. 그걸로 인해서 이혼하게 만든. 이혼도 하고 네. 그렇게 됐었죠. 수리가 그 종교를 믿는 거는 반대. 반대해서. 케이티 홈즈. 존 트라볼타도 믿었다는. 네. 그래서 뭐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톰 크루즈가 그 종교의 2인자다. 그런 설도 있죠. 그런 설. 내가 만약에 그 종교의 1인자라면 평신도였다고 하더라도 톰 크루즈가 그 정도로 이거 종교를 알려줬으면 특별 회원이나 우수 회원이나 뭐라도 명예회원이나 뭐라도 해주고 싶은 고문급이라도 올려줘야지. 명예 고문, 비상임 고문, 사회이사 뭐라도 사회이사. 그리고 저는 이거를 옛날에 갖다 붙이면 되겠네. 조금 믿었었는데 뭐라도 인간이 그 진화를 하잖아요. 진화를 하는데 유인원에서 이렇게 유인원과 비슷한 잖아 그거 버전과 바다에서 왔다는 또 버전이 있더라고요. 생명은 바다에서 그렇지 물에서 네, 육지로 기어 올라와서 우리 미싱 링크까지 얘기 가나요? 그러면서 약간 물갈퀴 같은 게 점점 없어지고 태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인어나 뭐 아틀란티스 뭐 이런 게 다 일종의 아예 근거가 없는 얘기일 거다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바다가 많은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다양한 민담의 형태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다가 태저의 왕국 그런 게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물이 많은 나라에서 사면이 바다니까 네. 섬나라니까 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지저세계도 원래 스리랑카 전설에서 시작했던 스리랑카 실론티의 나라 거기 말하는 그치. 저는 스리라차 소스를 좋아합니다. 야 그건 태국이고 나마리가 고군가 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연에서 비롯된 그 민담이 여러 음모론으로 발전하는 소스가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네요. 네.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손톱 쥐가 먹고 그렇지. 사람 둔갑한다. 그렇지. 문지방 밟지 말아라. 문지방 밟지 말아라.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냥 할머니나 뭐 옛날 사람들이 하지 말란 거를 이제 뭔가 애들한테 극대화, 그러니까 공포의 극대화를 통해서 이제 터부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스토리 모르는 물건 메이킹이잖아요. 집에 들이지 마라.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집에 쓰레기 갖고 오지 말라 이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찾아봤어요. 책에서 문화인류학 이런 책을 봤는데 문지방을 밟는 행위가 어떻게 보면 경계를 밟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함부로 알려고 하지 마라. 너는 여기 경계 안에서 있어라 라는 의미가 있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왜 절레절레 해요. 이게 문과의 마음이야. 이 이과야. 근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거 뭐 남의 이렇게 물건. 버려진 물건 가져오지 오지 마라. 말라고 거기 귀신 붙어 우리 엄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셨는데 어렸을 때. 그래서 나는 좀 그랬어. 근데 우리 할머니 나는 안 되는데 엄마는 되는 거지.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야 이거 사람 누가 버린 건데 이거 되게 좋아 우리 보인다. 할머니 하나님 믿는데도 그거를 그렇게 내가 주워오면은 혼나는데. 근데 그건 있어. 그게 특히 나무에 귀신이 잘 붙는데 재질이 나무일 때 재질이 나무일 때 귀신이 잘 붙는데 그게 잘못되면 밤에 불을 이렇게 인성분이 도깨비불처럼 번쩍번쩍 내니까 목적건축 우리나라 목적건축이 많아서 그런 거. 그게 밤나무 참나무 이런데 인성분이 그게 습기를 만나면 밤에 도깨비불처럼 빛난대요. 그러니까 집 태워 먹을까봐 갖고 오지 그런 거 말란 갖고 거지. 오지 말라고. 이거는 조금 웃긴 얘기인데 어렸을 때 불장난하다가 불이 나잖아요. 그럼 혼내면 애가 비친대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장난을 해서 불이 난 상태에서 너무 놀랬는데 엄마가 그 혼을 내면은 그 진정이 안 돼서 애가 바보가 된다. 그래서 불을 내서 그 머닝처럼 태우더라도 절대 혼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Bernie. 신기하네요. 그냥 노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혼났나? 그래서 바보가 집에 태워 된다. 먹었나 내가? 오빠는 근데 폭발 좋아하잖아. 그럼 못하겠으니까 지금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남이 그거 본인 못해. 남이 하는 거 좋아. 남이 하는 거 보는 거. 네. 아무튼 이런 음모론과 네. 금기와 뭐 다양한 음모론이 있었네요. 네. 예를 들면 모든 종교는 하나로부터 왔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뭐 그렇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신들의 신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막 이슬람 경전도 그렇고 막 성경도 그렇고 결국은 다 하나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나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이동해서 유대인을 만든 것이 기독교 뭐 약간 이런 류의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아, 그런 것도 있고. 모든 게 다 하나였는데 어떠한 문화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렇게 쓰여지고 경전이 이렇게 쓰여지고 커스터마이징이 국가별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 결론은 어차피 살인하지 말고 착하게 살고 가늠하지 말라. 다 똑같아. 근데 이제 그게 크게 보자면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유구한 역사 뭐 1000만 년, 뭐 2000만 년 내려오면서 자꾸 이제 그 동네에 뭔가 살이 붙어지고 그다음에 그 권력자가 쓰면서 자꾸 자기가 주입하고 싶은 거를 좀 더 붙이고 하면서 그게 점점 더 세분화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고등 종교화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종교 때문에 싸우는 거죠. 우린 서로 달라. 내가 옳다 이러면서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누가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예 다른 종교끼리 싸우지 않는데요. 근데 한 끗 다른 것들끼리 제일 치열하게 싸운다. 분파 이런 애들. 그게 이슬람도 수니파 시아파가 싸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 노론도 소론이랑 싸우지. 노론 메이슨. 노론 메이슨 오늘의 단어다. 다시 돌아왔네요.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음모론은 재밌다. 골 때리죠. 네. 그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런 거 신봉하고 막 이런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꼭 좀 얘기해줘.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걸 우리가 진지하게 믿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제대로 모르시네요. 막 이런 식의 댓글을 저희가 뭐 아는 건 없는 건 맞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너무 똑똑히 알아도 좀 소름 끼치지 않아요? 또박또박 다 알아서. 우리는 그 당시 있었던 그 음모론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목적이 아니고 왜 그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다 라는 거고 만약에 틀린 정보가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된다는 거죠. 제가 잠깐 아까 좀 정보를 찾아봤는데 그 닐 암스트롱의 전기 영화가 올해 나온대요. 제목이 이제 그 퍼스트맨이라고 주인공이 라이언 고슬링이라고 합니다. 고슬링. 네, 그래서 아이맥스 라라랜드 아저씨. 아이맥스로 찍고 있다고 하네요. 한 사람에게는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겐 위대한 첫발이라는 그것. 이걸 이렇게 외우고 있어. 저도 이거 외우고 있어요. 이거 너무 멋있는 말이죠. 나 그거 약간 응팔 정봉이 같잖아. 정봉이다. 제가 그 달 착륙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은 달에 착륙하지 않느냐. 사람이 이런 안 이야기도 가느냐. 있죠. 그런 거 있잖아요. 겁나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단순하게 그냥 비효율적이어서. 지금은 그거보다 뭐 화성에 한 번 더 가고 뭐 무언가 좀 더 다른 것을 탐사하는 것이 더 인류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물상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거기 그 우주에 가면은 중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근육이 이렇게 지구의 중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래 8분의 1이 그래 없다 쳐줘. 없진 않아. 중력이 없죠. 그래. 제로 그라비티. 아무튼 제로는 아니지만. 거기 가면은. 하여튼 여기보다 없기 때문에. 그 근육이 노쇠져가지고, 딱 지구에 왔을 때, 이렇게 하이버 벗어서 멋있게 거울을 안 된다. Don't wanna lose. 그래서 다 침대에 누워서 온다. 영화는 다 뻥이다. 누워서 온대. 지구에 착륙하는 순간 침대에 눕혀져서 온다. 근육이 물렁물렁해져서. 브루스 윌리스처럼 못 걸어 나온다 이거잖아. 그거 다 개뻥이라고 영화는. 하이바 들고 이렇게 멋있게 오는 거 안 된다고. 막 여자가 뛰어서 오고 막 안아주고 막 이거 안 된다 이거잖아. 돼. 너무 오래만 안 있으면 돼. 오래 있다 왔잖아 걔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래서 아마겟돈을 이렇게 믿지 말으라고. 그래서 그분이 아마겟돈 개봉했을 무렵이니까 너네 그거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 이런 거지. 우주에서 불 피우는 영화잖아요. 우주에서 불을 피워. 석유 시추 전문가 아저씨가 개봐야 사위와 극적으로 화해하고 딸과도 화해하고 우주가 화해 장이야. 그래. 그 작년에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인가 봤더니 우주 공간인데 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오 마이 갓. 발사라는 게 아니고 폭탄 투하. 문이 쭉 열면서 툭 떨어져 폭탄들이. 떨어진대. 우주 공간. 어때? 어떻게 생각해? 떨어진다. 진짜 역겹네. 아니야. 스타워즈는 마음으로 보는 거야. 봐봐.
거긴 SF 영화가 아니라 네. 무협지 월드 스페이스 오페라야. 스페이스 오페라. 그 하나 더 생각나는데 지구 평평설 얘기를 안 했네요. 평평설. 콜럼버스 이거 몰라요? 지구 평평설. 요즘에 엄청 이거 다시 인터넷에 아니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평면설이지. 평평설. 내가 멍청해 보여서 평평설이라고 평평설. 말해. 저 진짜 개그 혐하거든요. 아 지구가 평면이래요 자꾸. 끝에가 내 친구가 그러는데 자꾸 테레비. 평면이래요. 평면 TV. 것 같아요 진짜로. 끝에 가면 떨어져. 오. 네, 끝에가 절벽이라고. 그러면서 막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 가보지 않았냐고 막 이러면서. 대박이네. 그래서 나사에서 모두 찍은 이런 것들은 다 비디오고 뭐 이런 네네네. 얘긴데 아니 그 나사에서 운영하는 그 하루 종일 우주를 볼 수 있는 그 나 가끔 가서 채널이 구경해.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 걸 구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이게 지구가 평평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그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 우주 사진 계속 보여주는데 되게 마음이 평화롭고 좋아요. 아, 그죠. 잠안 올 때 보면 딱 좋은. 하여튼 그 지구 평평설도 아주 재밌죠. 지금 평면. 네. 그러니까 아직도 콜럼버스 시대 사람들이 믿는 거를 신봉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둥둥둥 배가 가다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제 또 미국 기관이에요. 미국 기관이 돌아가시오. 지난주에 민 씨가 그랬지만은 내가 직접 보지 않은 거를 믿을 수 없다는 그런 거죠. 뭐 그것도 맞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엔 이제 이 뭐라 너무 해야 되지? 자연 현상이 아니 과학적 논증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해시계가 그 시간이 가는 방법이나 네네네. 뭐 이것에 대해서 계산을 그렇죠. 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보면 노래도 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 그러니까 그 노래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앞으로만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날 수 만나고 있는데. 오겠네. 근데 우리의 이런 정교한 논리를 그 사람들도 갖고 있을 거야. 그래. 아니 평평설을 아는 사람들. 평평설. 지구 평평설. 그리고 나 이거를 옛날에 어린이 책에서 봤다? 너무 웃겨. 고대인들의 지구 인식 이런 거 해가지고 고대인이네 그분들. 그런 게 평평설도 있고 그 밑에는 낙타 4마리, 그 다음에 코끼리 2마리, 네네네. 그리고 말 몇 마리가 이렇게 대지를 바치고 있다. 맞아요. 이런 그 식의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런 사파가 있었어 옛날에. 네네.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파, 평평설, 그 다음에 천동설, 지동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구와 우주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다. 막 이런 식의 논책이었는데. 고대인이시다. 근데 물론 뭐 이게 이제 그 과학 뭐 제가 뭐 사실 과학을 좋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력의 발견 뭐 이런 거 이제 좀 찾아서 보면은 되게 좀 재미있거든요. 뭐 뉴턴이 뭐 만류 인력을 발견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떠한 가설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그 논증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막 찾고 뭐 이런 과정이니까 뭐 예를 들면 중력이란 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물건을 던지면 바닥에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시작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모든 땅이 동일한가, 뭐 아니면 어디선 빨리 떨어지는가, 아니면 높이에 따라 다른가. 그래서 뭐 피사의 사탑도 지어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회중식에도 계란 삶을 때 삶고. 뭐 하여간 하여튼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런 과학을 좀 더 믿어도 좋지 않을까. 과학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지구 평평설은 정말 저로서는 아주 계속 평평설이라고 밀고 나가는 아주 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충격적이죠. 정말 지금 나 시대에도- 평평설이 더 충격적이야. 처음 들어봐. 네이버에 검색하면 걸리려나? 나오려나? 평면설이 지구 평평설. 지구 평평설. 아까 전환과 완전을 헷갈리지 않아?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저씨. 의미 전달은 잘 된다는 거. 네. 네. 더 재밌지 않아요? 그럼 재밌습니다. 됐죠, 뭐. 네. 전달이 중요하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진짜 하여튼 좀 보다가 진짜 그들 막 알았어. 뭐라 그랬대 그들의 주장이 엄청 많고 그거랑 뭐 예를 들면 또 물론 이거 좀 미묘할 수도 있는데 무한동력 얘기 뭐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네네네. 엔트로피를 무시하는 거지. 그래.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무한동력이 정말 가능한가 뭐 이런 것도 시작해서 그건 주호민의 만화에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2회 분량으로 말할 수 있는 사실은 그런 주제는 아닌데, 네, 맞습니다. 뭐 우리가 부족한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이 부족함을 너그럽게 봐주시고, 네. 뭐 빼놓은 게 있다는 하나만 거. 더 얘기하고 싶어요. 네네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우리가 자동차 기술에서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동차 엔진인데 그 열 효율이 엄청 그러니까 그 효율이 엄청 중요한데 열 효율 맞을 거예요. 그게 일본에서 만든 엔진이 이제 엄청 열효율이 높거든요. 거의 막 혁명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또 결국에는 이게 막 무한히 동력이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한없이 가까워질 뿐이다. 그거 있죠. 저희가 수렴과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0과 1 사이. 예, 0과 1 사이지만 1에 한없이 가까운 것을 1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속되면 하나는 그거랑은 다르잖아. 그거랑 다르다고. 충돌이 일어나네요. 네, 하여튼 이제 그런 것과 같다. 더 가까워질수록 효율적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될 수는 없다. 속담과 물리학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맞아, 그런 게 생각나는 항이었습니다. 네. 여튼 여러 가지 얘기해봤고요.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팟빵 리뷰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버튼, 하트 버튼 여러 가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더 할 얘기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또 다른 이야기와 추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